걷기와 관련한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핵심만 다뤄주는 영상은 보기 힘드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1시간 걷기의 비밀. 다른 영상들처럼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200페이지의 분량을 직접 읽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바르게 걷는 법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일본 아마존 건강 분야 1위 베스트셀러로 출간 직후 10만 부가 판매된 책입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본 일본을 대표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입니다. 그는 걷기라는 단순한 운동법이야말로 모든 병을 이겨내는 핵심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제약회사의 눈가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새로운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의료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질병과 환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고 치료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의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따른 약 처방은 늘어나지만 걷기와 금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은 금전적인 이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는다. 걷기로 자가 면역력을 높이면 이러한 의료와 패러다임의 눈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노화가 억제된다. 노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병으로 포장되어 약 처방이 남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증상은 개선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노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약도 의사도 아닌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뿐이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건강관리를 하는데 비쌀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굳이 비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건강과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본인하기 나름이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마라. 뼈가 부러졌더라도 2차 골절을 막으려면 반드시 걸어라. 골절은 곧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골절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몇이든 살아있는 한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마련이다. 뼈가 부러졌다고 안정만 취하다 보면 결국 걷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입원으로 누워 지내면 골밀도가 떨어져 2차 골절의 위험이 생긴다. 재택의료의 상식은 통증이 가시는 대로 걷기다. 암 환자일수록 더 열심히 걸어야 한다. 걸어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걷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걸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많은 질병은 완치될 수 있다.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히 분비되기 때문이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와 치매 환자, 암 환자. 앞으로 더 늘어날 이런저런 질병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위기를 아는가? 일본의 47개 행정지역 중 오키나와는 최장수 지역이었지만 이제 30위로 추락하였고 65세 이하 사망률은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먼저 식생활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가 주식이었다가 미군의 주둔과 함께 급속히 서구화가 되어서 패스트푸드 천국이 되었다. 둘째로 더운 날씨로 인해 짧은 거리도 택시로 이동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문제라고 추정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저자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거의 모든 질환에서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히 치료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고파질 일이 없다. 또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운동이 부족하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걸어야 한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현대인의 평균인 5천 보에 비해 6배의 수치이다.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 과장, 차장은 하루 7천 보, 부장은 하루 5천 보, 임원은 3천 보만 걷는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생활습관병 치료에는 식사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먼저 식이요법을 권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라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걸으면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75만 명을 넘어섰다.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젊은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MRI를 이용한 뇌 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오면 항치매제를 처방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도리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예비군 단계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뇌경색 약인 실로스타조를 복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산하며 걷기이다. 50에서 3을 연속적으로 빼면서 1시간을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하던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함께 걸으면 안도감, 행복감, 신뢰감을 주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나온다. 따라서 치매 환자일수록 누군가가 곁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걷도록 도와야 한다. 걸음 자체도 좋지만 물건을 사는 행위나 이웃과 대화하는 등의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암에 걸려도 걷기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많은 생활습관병은 걸을수록 개선되며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세포는 유전자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걸음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NK세포를 활성화한다. 또한 유쾌한 마음으로 즐겁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 환자는 평소에도 쉬면서 안정을 취하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걸어 체력을 길러야 한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 위장이 편안해진다. 대부분 위장 관련 질환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최근 이와 같은 질환이 크게 늘고 있고 대개 약물로 치료를 받는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계로 이 기능을 개선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걷기이다. 식물 섬유소를 많이 먹고 잘 걸으면 변비가 없어진다. 변비에 좋다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걷기 없이는 역부족이다. 걸으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 세균이 늘어나고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했다고 할 수도 있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로 인해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는 걷기이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약물보다 걷기를 활용하자. 항우울제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산책으로 잠의 질을 높이면 아침이 상쾌해진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부족을 약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걷기를 통해 극복해보자. 대부분의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고 낙상 사고와 치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아침에 햇볕을 듬뿍 쬐며 걸으면 체내 시계가 안정되고 수면제를 찾지 않게 된다.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걷기는 긴장한 뇌를 진정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단 것을 가까이 하고 걷기를 멀리하면 섬유근통 증후군과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이나 공황장애 같은 뇌 과민증이 발생한다. 걷기를 통해 뇌가 스트레스에 무뎌지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진통제를 덜 찾게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만큼 힘을 내 걸어야 한다. 걸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강화돼 약도 의사도 찾지 않게 된다. 감기도 피해가는 몸 만들기. 걷기만으로 약 없이 감기를 치유할 수 있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감기를 치료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젊거나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증상이 발현되는 초기에 걷기를 권한다. 아울러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걷기의 기본이다. 거울로 본인이 선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해 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도록 하자.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해라.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 배와 허리, 다리 위치가 바로 잡힌다. 자기 자신은 이상이 없다고 느껴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어깨는 뒤로 살짝 당겨 펴라. 팔은 편하게 늘어뜨린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다. 턱은 가볍게 당긴다. 가슴은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은 꼿꼿이 편다. 골반은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걸을 때는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은 누구나 뒤틀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습관적으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로 걷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고관절과 무릎의 무리가 덜 가게 된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다리로만 걷지 마라. 체중을 분산시켜 걸어라. 걸을 때 움직일 곳은 견갑골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인다. 팔이 뒤로 나갈 때는 최대한 많이 당긴다. 팔이 앞으로 나갈 때 팔 안쪽을 살짝 굽힌다. 이때 팔꿈치는 배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다리는 일직선으로 교차시킨다. 상반신은 복근에 힘을 주고 곧게 편다.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면 디딜 때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고 허벅지를 내민다. 하체에만 집중해 걸으면 힘이 몰려 훨씬 빨리 지친다. 다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걷자. 주의할 곳은 팔꿈치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므로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척추를 쭉 뻗으면 스트레칭 효과까지 얻는다. 긴장을 풀고 어깨를 쭉 펴면서 걸어보자. 걸음걸이가 바르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머리 위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편 다음 가슴을 열고 모델처럼 걸어보자.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이다. 머리와 몸을 함께 쓰면 창의력이 샘솟는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운동법을 제시했는데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머리를 쓰면서 걸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묵묵히 걷기만 하기에는 어딘가 아쉽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걸으면서 이루어졌다. 발걸음을 옮기며 복잡한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면 멋진 시가 퐁퐁 솟아나온다.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3가지 방법. 발과 마음에 꼭 맞는 신발을 골라 신어라. 걷기용 운동화를 고를 때는 걷기에 특화되고 본인 발에 잘 맞으면서 무엇보다 걷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것으로 고르자. 저녁에는 발이 붓기 쉬우므로 아침보다는 저녁에 신어보고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다. 발과 마음에 꼭 맞는 신발을 골라 신어라.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두 손이 가벼워지면 걷기가 2배는 즐거워진다. 빈손으로 걷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로 백팩, 두 번째로 물품 보관함이 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양산보다 모자나 화장품을 활용하자.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활용하자. 부담스러운 걷기는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걸어라.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려보자. 간단한 방법으로도 걱정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잃지 않고 30분 정도는 걷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거리와 지하철역에서 신나게 걸어보자. 생각에 따라 일상적인 공간이 근사한 피트니스 센터로 변신한다. 언제 어디에서든 걸을 수 있는 걷기의 달인이 되자.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몸이 불편하다면 보조기구를 활용해라.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가능한 만큼만 걸으면 된다.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깔창, 손잡이 등 본인에게 맞는 버팀목을 적절히 활용하자. 걷지 못하더라도 이동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혼자 걷기 힘들면 노르딕 워킹으로 시작하라.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보행이 불안정하면 노르딕 워킹을 시도해라. 장애나 치매가 있거나 다리와 허리가 약하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말자. 지팡이 2개를 이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 폴 워킹은 넘어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지팡이가 1개일 때보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운동할 때는 몸의 중력이라는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 다리의 뼈와 근육의 중력이 작용하는 반면 자전거를 타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이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걷기와는 전혀 다르다. 걷기 운동은 걷는 동안 한쪽 다리가 반드시 땅에 닿아 있지만 달리기를 할 때에는 양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다. 그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는 착지 시에 한쪽 다리에 체중보다 약 3배나 큰 무게가 실린다. 그것이 조깅을 오래 하면 무릎이 상하기 쉬운 이유다.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를 추천한다. 춤은 리듬감 있게 걷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걷기의 연장으로 간단한 춤을 따라해보자.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이라고 할까? 균형 잡힌 뇌의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된다. 현재에 만족하는 듯한 느긋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세로토닌 얼굴은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해도 되겠다.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들을 보면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진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걷기만으로도 일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간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이유로서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게 된다. 2번째는 직접적인 이유로서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이다.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고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건강 기대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이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걷기는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걷기만 해도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한 장수란 생의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걷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매일 걸어야 한다. 걸으며 머릿속을 비우면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굳게 마련인데 걷기는 굳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본인의 체력에 맞춰 충분히 걷는 사람은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진다. 뇌가 변하면 사고의 틀도 달라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걷기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진정한 리더는 걷기의 가치를 알고 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걸으며 위협을 이뤘다. 위인이 걸어온 길을 더듬으면 걷기는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도 걷기를 통해 다양한 진리에 눈뜨고 예술적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다. 걸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요. 단지 걷는 것만으로도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변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바르게 잘 걷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걷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